아, 그 6월 평가 풀이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 수업 시간에 풀이 하는데, 그 애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쌤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풀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찾아온다. 그럼 100명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무슨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얘기를 100번 해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고, 아닌 학생을 위해서 지금 풀이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어렵죠. 층립면이 별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1층, 2층 구분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단면이야, 단면. 옆모습은 단면. 이런 걸 우리가 층리라 하지. 1층, 2층이 구분된다, 층리. 근데 층리면은 이거예요. 여기 면이죠, 면. 이게 층리면입니다. 당연히 둘 다 이런 면에서 볼 수 있지. 이 학생 말 맞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1번부터. 건열은, 아시다시피 이제 점토, 논이제 논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층리의 사자는 경사사자지만, 기울어질 사자지만, 해필 모래에서 잘 일어나. 모래 사자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운 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이게 이제 포획인데, 포획이라는 것은 A가 있는데, B가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된 거예요. 마그마가 워낙 뜨거우니까 A 일부가 그 B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포획이다. A 다음에 이제 B 관입된 경우죠. B가 관입했다. 당연히 A 다음에 B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안에 태양과 광도가 같은데 광도라는 건 말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의 사승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도가 동일하다네요. 근데 크기는 또 작다네요. 그럼 온도가 높아야지. 온도 높으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시험, 올해 요번 시험에 애들 많이 틀렸냐 하면, 태양이 G라는 거를 애들이 모른다고. 그 모르면 디귿을 못 풀지. 그러니까 이제 G보다 뜨거우니까 F라 치자. 그럼 G에서, 칼슘 이온의 흡수선은 여기인데, 만 F라 치면 칼슘 이온의 흡수선 세기가 좀 작지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G보다 약하게 나타나지. 틀렸지. 그러니까 이게 G가 태양이라는 거 외워야 되는데 이건 좀 사실 어려웠어요. 여기 보시면 염분이라는 것이 염분을 증가시킬 방법은 이 B처럼 증발하든지 증발하면 물이 없어지니까 이 C처럼 결빙도 괜찮아요. 결빙이 조금 어려운데 어릴 때 그 콜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콜라를 얼려 먹은 적 없어요? 그럼 콜라가 물만 얼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그냥 물맛이야, 물맛. 얼음은 물만 얼어. 증발할 때도 물만 증발하듯이 얼 때도 물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 이온이 남아 있으니까 염분이 증가하지요. 그러니까 이온이 맞지. 5번은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이지 않나. 이건 올해 뭐 무조건 수능에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그래 연습했는데 이제 이게 지하 온도고 이게 물 없는 현무잖아. 요거 이제 요 니은은 물이 있는 현무잖아요. 물을 이제 내놓는 거지. 그 태저감에 있는 물이 베니오프에 들어가서 물을 내놓으니까 물 없는 현무암 녹는 점. 이거는 물이 있는 현무암 녹는 점. 그 다음에 요거 기억은 보통 대륙 중심에 있는 물이 있는 유문이나 화강암 마그마, 유문이나 화강암 마그마가 되는 녹는 점이죠. 그러니까 물을 포함한 것은 니은과 디귿이다. 알지. 기억과 니은이다. 맞네요. 이건 맞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압력이 하강하면서 물 없는
현무가 될 수 있는 것은 해령하고 뭐 있습니까? 해령하고 이제 열점 있죠? 해령하고 열점. 요게 하와인지 모르면 수능 못 친다. 이게 열점이다, A가. 이게 하와인지 모르면 어떻게 수능 치노? 그리고 이것도 뭐, 이게 해령이지 뭐. 중앙대서양 해령을 모르면 수능 못 쳐요. 중대. 중앙대서양 해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능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가장 짧으니까 P4가 요 가운데 있죠? P4가 해령이구나. 해령은 뭐 요렇게 생겼는데 P4가 요리 되니까 이제 양쪽으로 점점 깊어져야지. 이건 됐고. 8번 이거는 이건 진짜 내가 이거 수능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교재 이거 넣어놨는데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이거 다시 할게요. 내가 교재 이걸 넣어놨거든. 안타깝다 이거 진짜. 근데 이래 6월달에 나와버리면 수능에 안 나와요. 지금 진짜 좋은 문제인데. 지구가 여기 있고 뭐 행성이 이렇게 오면 별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행성이 빨라야 별도 빠른 법이거든. 이거 별이라 치자. 근데 이 길이만큼을 V라 칩시다. 근데 행성이 이렇게 삐뚤하게 날아간다 치자. 삐뚤하게. 그럼 별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지구에서는 있잖아요. 이 수평 성분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이걸 편의상 Y 성분이라 할게. Y 성분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X 성분밖에 없는 거야. 일로 이렇게 오면 뭐 적근이고 요렇게 하면 후퇴고 뭐 이 성분만 필요하거든. 근데 누가 봐도 보세요. 이 길이를 V라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성분밖에 없어. 요 X 성분만 필요하다니까. Y축은 필요 없다니까요. Y축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힘의 분해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힘의 분해 벡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그리자면 지금 이래 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바로 그릴게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성분은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성분은 오로지 요 성분밖에 없어요. X 이 성분. X 이 성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각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30이 나와 있어요. 여기 30이니까. 그럼 여기 30. 이거 점. 그럼 여기 30이잖아. 여기 끼인 각이니까. 근데 이게 V래. 여기 30이래. 그럼 V분의 X가 사인 30이구만. 그래서 X는 2분의 V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완전히 암기 과목이야. 이 문제 잘못됐다. 과도한 암기 과목이구만은. 이게 세이버트인데 세이버트는 그냥 교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K사죠. 우주의 끝에 있는 거대 블랙홀. 이건 이제 전파은하인데 굳이 따지면 이거 세 개 다 활동 특이 은하이자 엔드 활동 은하예요.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거지. 그럼 회전축은 관측자 시선 방향과 일치하냐? 그러면 이걸 내가 3D로 그려볼게. 이래 돌고 있다.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요렇게 쳐다보니까 이 단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단면이. 안 그래? 그러니까 회전축이 나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는 거는 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다는 어떤 경우냐면 다 같은 경우는 봅시다. 얘는 지금 요렇게 이렇게 Z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게 Z예요. Z를 뿜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는 거야. 나의 시선 방향과 이 Z가 이게 회전축이거든. 나의 시선 방향과 전혀 일치 안 하는데 거의 수직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그리고 이 K사는 가운데가 우리 태양계 크기만한 거대 블랙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홀 주변에서 엄청난 강한 빛을 내놓고 있으니 이게 겉보기 밝기든 절대 밝기든 전체 중에 가운데가 훨씬 밝은 거지. 그래서 K사는 가운데가 엄청 밝습니다. 이것도 맞죠? 근데 Z가 무슨 별의 흐름이고 말도 안 소리 하네. 이 Z라는 것은 말이죠. 일단 빛도 내놓습니다. 빛을 내놓으니까 X, 감마, 전파, 가시광선 다 내놓고
심지어 뭘 내놓느냐, 전자까지도 내놔요. 이온 물질도 내놓습니다. 근데 전자를 너무 빨리 내놓는데 이게 너무 강한 자기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싱크트론이라고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매우 강한 자기장에서 전자가 활발히 움직이면 그게 전파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Z는 물질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아까 말했던 이제 전자나 이온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강한 Z를 아래 위로 내놓는 거죠. 별의 흐름이 아니고 별을 어떻게 내나? 이거 제가 이거 유튜브 찍는 이유는 사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조금 잘못 얘기해 준 반도 있어. 왜 그러냐면 A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제 태양이 1이라 했을 때 이게 나오겠냐마는 100배 밝은 거 있죠. 보통 태양을 태양 여기 있다 치자. 태양이 한 5등급쯤 돼요. 그럼 100배 밝은 0등급까지가 요게 이제 거성입니다. 적색 거성. 근데 이제 보통 요 사이지. 그래서 100배,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5등급 사이. 보통 요렇게 뭐 한 100배쯤 밝으면 적색 거성인데 문제는 10,000배를 넘어가잖아요. 10,000배. 그래서 10,000배를 넘어가서 마이너스 5등급보다 더 작은 애들 있죠. 여기 어렵다니까. 완전 암기 과목이라니까. 그러니까 태양보다 광도가 10,000배보다 높은 애들. 이게 이제 초신성이야. 초거성이에요. 미안. 초거성이 터져야 초신성이지. 그래서 지금 요 보면 B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의 5성이잖아요. B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요쪽 라인은 초거성이에요. 적색 거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0의 한 2성에서 10의 한 4성 정도 밝기 사이에 있어야 돼. 한 요 정도. 요래 돼야 이게 이제 거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 암기 과목이야. 외운 사람만 풀 수 있어. 그게 좋은 문제가 아니야. 적색 거성이 아니고 초거성이에요. 이거 조금 좋은 문제 아닙니다. 이거 외운 사람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이거는 뭐 이것도 해줄까? 이거 뭐 쉬운 건데 뭐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걸 하자면 예전에 얘기했잖아. 많이 기울면 한국도 안 좋고 호주도 안 좋아.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별로 안 기운 거하고 비교해보자. 실제로 이렇게 지구가 똑바로 설 일도 없고 이렇게 많이 누울 일도 없어요.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그림이 왜 이러냐. 다시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그리노. 에? 이거 뭐야. 이씨, 다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뒤로 돌아가기인가? 뭐 이래. 뭘 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몰라. 이씨 안 나온다. 잘못했다. 아이씨 뭐야 이거.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 그래서 자 많이 기울었다 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적게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태양 고도를 표현하느냐면 우리나라 알고 싶으면 호주를 알고 싶으면 대충 가운데 점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의 고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옛날 7차 개정은 했는데 지금 8차니까 접선 끊고 접점에서 접선 끊고 햇빛을 수평으로 끄면 돼. 그때 요 각도가 크면 여름이에요. 작잖아 봐. 겨울이지. 너무 작잖아. 그럼 자 우리도 접선 꺼볼게요. 접선 끊고 햇빛을 이렇게 수평으로 끄면 돼. 봐 각이 너무 작잖아. 너무 추운 겨울이잖아. 그럼 호주는 접선 끊고 접점에서 선을 끄면 각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울면 이렇게 많이 기울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니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래. 많이 기울면 호주도
더운 여름, 추운 겨울. 한국도 더운 여름, 추운 겨울. 호주든 한국이든 기온의 연교차는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기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많이 안 기울었다. 자, 안 기우는 거 봅시다. 많이 안 기우면 이 모시기 태양고도가 별 차이가 안 나. 북반구, 남반구도 차이가 안 나고 뭐 1년 내내 계절 변화가 거의 없는 거지. 그래서 안 기우는 게 좋은 거야. 안 기우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니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 별로 안 기울었다. 안 기울면 겨울에도 태양고도가 높아요. 겨울에도 태양고도가 높은 거야. 뭐 이거나 이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들어오는 거는 항상 같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양의 온도가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가 화성처럼 멀어지는 경우인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에너지량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막상 계속 하다 보니 좀 지겹네. 말 좀 빨리 할게요. 요건 진짜 사실 좋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D 다음에 일반적으로 A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보통. 근데 C가 없으면 사실 A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런 거 뭐 다음에 수업 시간 해줄게요. 그래서 만약 C가 없다면 D, A가 E 다음인지 F 다음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천만다행으로 C가 있으니까 C가 머리 잘렸잖아. 부정합. 그러니까 누가 봐도 D, A, C 부정합인 거지. 그 다음 이제 EF는 연속으로 쌓였고 그 다음에 뭐야 B가 왜 관입이냐 다 변성됐잖아요. 위아래가 관입인 거죠. 그래서 A도 관입, C도 관입, B도 관입입니다. 관입만 나이를 주죠. 이 절대 연령은 화성암인 관입과 분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 A, C, B만 나이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뭐 D를 물어보는데 아마 C가 아마 이럴 거예요. 내 문제 자세히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 어떻게 됐냐 이거 한번 볼까? 문제에서 몰라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마 C 여기 있네. C가 XY 함량이 같는데 Y가 자원소랍니다. 자원소가 늘어야 나이가 많아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가. 그럼 이게 만약 이렇게 같으면 이제 1억 년이지. 그러니까 C가 1억인 거야. C가 1억. 그래서 내가 맨날 이게 진짜 한 10번 얘기했다. 중생대좀 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2.5에서 0.65가 아이가. 그럼 2.5보다 많으면 고고. 0.65보다 어리면 신이잖아. 근데 이게 1억이니까 얘가 1억보다 나이 많으니까 얘는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지. 신생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화폐석이 절대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진도 빠른 반은 하고 진도 빠른 반은 안 했는데 이거 뭐 풍향은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저기압이 이래 가잖아. 저기압이 이래 가면 저기압의 오른쪽 아래에 놓였으면 풍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저기압의 우측 하단에 놓이면 이렇게 풍향이 1번에서 2번으로 시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속칭, 시계 방향. 속칭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죠. 근데 이렇게 좌측에 저기압 중심의 상단에 놓이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반시계가 돼. 풍향 변화가. 사실 이런 거 이제 아무도 안 틀린다. 근데 이제 니은이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진도 나간 반도 있고 안 나간 반인데 이게 20에서 11 되죠. 이게 기온이에요. 요 밑에 혹시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슬점이야. 이슬이 맺히는 온도. 근데 여기 뭐 기온밖에 없으니까 이건 맞고. 근데 디귿도 뭐 굳이 뭐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실제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디귿을 좀 과장되게 그리면, 요렇게, 이렇게 한랭전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있다고 치자. 이 중간에 사람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더운 공기죠? 이게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 좀 안 좋네. 양해 좀 하시고. 그럼 여기가 이제 찬 공기, 찬 공기다. 전선면이 뭐가 전선면이냐면 이게 전선면이에요. 그럼 전선면은 전선에서 찬 공기 쪽이 있지. 구름도 마찬가지잖아. 구름도 찬 공기 쪽이 있고 전선의 찬 공기 쪽으로 이렇게 구름도 있고 전선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디귿은 맞죠. 쎄 빠지게 녹화했는데 이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진짜 분노 게이지
아, 정말.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두 번째 다시 똑같은 말 또 해야 돼. 똑같은 말 하는 거 정말 싫은데. 돌아보겠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찢어버리는 청력이에요. 우주를 팽창시키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근데 얼마 안 되는 이게 일반 물질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한 일반 물질 은하, 블랙홀 이런 거고, B는 사실 중력으로만 관측할 수 있는 암흑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물질이니까 중력과 인력이 작용하고 우주를 수축하는 데 사용되는 힘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감속 팽창하고 있죠. 감속 팽창. 아니, 감속 팽창해도 팽창은 팽창이야. 근데 여기부터는 어떻게 가속 팽창하고 있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의 힘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역시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아무래도 B가 우주를 감속 팽창하는 데 좀 영향을 줬어요.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B의 영향은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작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정상 우주론하고 그거 차이인데, 정상 우주론은 이제 온도가 일정하듯이 밀도도 일정해요. 그럼 우주가 점점 커지는데 우주 크기가 어떻게 해서 밀도가 일정할 수 있느냐? 질량도 같이 커지는 거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주가 이래 커지는데 별이 3개 있던 게 막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이제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빅뱅 다음에 나온 급팽창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벤트 호라이즌이잖아요. 우주가 이래 넓은데 왜 반대편에 있는 우주도 온도가 같느냐? 그건 이때 이미 정보 교환 후에 팽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고, 그 다음에 3대1로 관측된다. 그럼 이게 맞죠? 3대1로 관측된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정상 우주론인데, 밀도 변화는 B가 아예 안 하고 있죠. B는 밀도가 안 변합니다. 18번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진정한 수능 문제인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수능에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문제인데 안타깝네. 이게 나는 이제 수능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미리 나와버렸어요. 저기압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북반구에서. 약간 북반구에서 약간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전항력 때문에. 그래서 근데 태풍이 하필 어디로 이동하느냐? 태풍이 하필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야. 하필. 그러면 이제 얘를 번호 1번이라고 얘를 2번이라 치면 당연히 누가 빠르겠어요? 얘가 달리는데 이렇게 태풍이 밀어주는 꼴이니까 이쪽이 훨씬 빠르지.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태풍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방해받아서 느리죠. 저항을 받는 곳이지. 여기가 가항이지. 가항. 저항을 받는다고. 얘가 안전반은 아니가. 그러니까 오른쪽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서쪽으로 태풍이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이제 새로 나왔죠. 올해 2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에크만은 이제 북반구에서는 바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에크만이. 그래서 이제 에크만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 가운데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해수가 발산해버려. 그럼 여기 누군가가 채워야 되잖아. 그것은 밑에서 찬물이 요 가운데 중심 빈자리를 채운다.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2회에서는 이걸 했는데 와한하는 학생에게 올해서 처음 나와서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디귿을 애들 많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태풍의 이제 단면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들어갈 때는 반시계 수렴이죠. 공기 말입니다. 공기, 바람이. 근데 이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잖아. 근데 요 위에 성층권이라서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발산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북반구에서 이렇게 발산할 때는 다 시계잖아요. 시계. 반시계가 아니고 시계지. 그러니까 수렴할 때는 반시계지만 위에서 이렇게 발산할 때는 시계 발산합니다. 이거는 몰랐던 사람은 이번 기회에 꼭 외워야 됩니다. 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얘가 이제 CNO 반응이고, 왜 이래? 얘가 이제 CNO 반응이고, 이제 PP 반응, 양성자 반응인데, 여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한 2배 이상 큰 그런 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CNO는 촉매입니다, 촉매. 결국 수소가 헬륨이 될 때 이 CNO가 촉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내부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방출하고 빨리 죽어요. 얘는 좀 투명하거든. 투명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내고 금방 죽어버려. 근데 PP는 아시다시피 이제 핵이 있고 대류가 밖에 있죠. 이건 대류핵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핵인데 얘가 약간 좀 불투명해. 그래서 에너지를 밖에 낼 일이 없으니까 좀 오래 살아. 크기도 작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네. 근데 A가 뜨겁다. 뭐 당연한가 얘가. CNO는 촉매다. 맞고. 뭐 당연히 질량은 감소하지. 무조건 수소를 쓰잖아.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 감소. 그 질량 감소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질량 결손의 에너지. 질량 결손. 질량을 썼다고.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20번 풀이 보려고 이거 보는 사람 많죠. 진짜 미안한데 20번을 먼저 설명할 걸 그랬네. 그래서 사실 이 20번 문제는 누가 봐도 라니냐라 생각하는 거지. 아, 여기 따뜻하고, 이쪽이 차갑네. 페루 쪽이. 여기 이제 호주란 말이에요. 쌤, 호주인데요. 쌤, 이제 태평양이야. 여기가 태평양이면, 이제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게 동태평양이에요. 쌤, 서태평양인데 왜 이입니까? 이놈의 영어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지금 바빠서 설명 안 할 거야. 이건 수업 시간 했는데, 세상에는 영국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영국의 서쪽, 영국의 동쪽인 거지, 여기가. 호주가. 근데 이거는 이제 영국 기준으로는 여기가 영국의 서쪽이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벳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호주가 무조건 서태고 페루가 동태야. 동쪽 태평양, 동태평양. 그래서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이거는 이쪽이 뜨겁고 이쪽이 저온이니까 라니냐구나. 이렇게 풀었죠? 이래서 아마 다 틀렸을 거야. 자, 보세요. 여기가 고온의 바다고 여기가 저온의 바다면 이게 라니냐가 맞아.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적외선 방출 복사의 에너지 편차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바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입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된 경우냐면 이제 여기가 호주가 있고 여기가 페루가 있는데 일반적인 워커 순환은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바람이 이래 세게 불고 그럼 여기 따뜻하고 여기 이제 찬물이 올라오는 이게 일반적으로 라니냐죠, 라니냐? 이게 이제 이게 라니냐잖아요. 근데 엘니뇨는 어떻게 되냐면 워커 순환이 약해지면서 심지어 여기가 고기압이 되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물론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건 아니죠. 아마 편의상 저기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여기로 가서 여기도 뜨겁고 여기도 뜨거워요. 심지어 용성은 잘 안 해. 이렇게 찬물이 쭉쭉 올라와 줘야 되는데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다 말아요. 에? 그럼 선생님 그거하고 이 문제가 무슨 관계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좋아.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어려워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름이 여기 생기는데 이 엘니뇨는 라니냐와 달리 이건 라니냐잖아. 라니냐는 구름이 여기 생기는데 엘니뇨는 구름이 이쪽에 생기잖아요. 페루 쪽에. 이게 페루다 말 페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페루가 건조해야 된다고. 하강 기류에 이래 비가 안 와야 돼. 근데 이제 페루 쪽에 비가 오는 게 이제 엘니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위성 사진이라는 게 이제 어떤 마법이냐면
이게 바다의 온도가 아닌 거죠. 이게 바다의 적외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은 어떤 바보 역할을 하냐면, 인공위성은 적외선이 약간 좀 바보인 게, 보세요. 아까 엘니뇨라 치자. 엘니뇨라 치라서 여기서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바람 이래 불었다 치자. 그럼 이쪽에 구름이 있다 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뜨겁고 바다는 여기도 뜨겁지. 뜨거운 물이 적도 반류가 여기로 가니까. 근데 인공위성이 왜 바보냐면, 인공위성은 이제 위에서 찍는단 말이야. 이게 인공위성이라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바다의 적외선은 구름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쪽은 뜨겁다라고 찍는 거야. 근데 이제 적외선의 카메라 채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채널 중에 여기 뜨거운 물은 구름에 잡혀. 그리고 저구는 밑에는 따뜻한 물로 되어 있지만 저구는 위는 차가운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결론은 뭐냐? 띨빵하게 말이죠. 적외선은 이 차가운 얼음이 내는 적외선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저군 같은 거지. 저군의 상층은 저온이라고, 저온. 그러니까 띨빵하게 여기는 그냥 바다를 찍었어. 그래서 뜨겁죠? 여기는 뜨거운 바다를 찍은 거야. 근데 이게 엘니뇨가 생기는 바람에 이 페루 쪽이 전부 다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이 구름 상단에 저온을 찍은 거야. 구름 상층의 저온을. 이게 말이 안 돼.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100점 방지용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기압이 높은 이쪽은, 당연히 이쪽은 엘니뇨는 호주가 기압이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 호주이지, 호주. 서태평양. 어렵다. 이거 아마 맞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아니면 도지. 이걸 라니냐라 생각하면, 또 이게 나오니 뭐고 이거. 이걸 라니냐라 생각하면 답을 1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엘니뇨면 이거 틀렸고 이거 두 개가 맞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 된 거지. 엘니뇨인 거죠, 엘니뇨. 야, 무리다, 씨. 이거 수능에 내면 솔직히, 야, 이거 수능에 내기 좀 그렇다. 이거 수능에 못 낸다.